네,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조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2077-6357번, 02-2077-6357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그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로 보도자료에서 내용들을 보시면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쓸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투자는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할 수뿐이 없는 어떤 실물 투자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이제 메인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는데 처음 보시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 격차가 큰 가격대에 토지 중심의 현실화율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일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도심 내에서의 단독주택들 가격대들이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심 상업지 그리고 대형 상업시설, 그다음에 업무용 건물들 특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가 토지의 한 상위 0.4% 정도만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높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보시고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6%의 대다수의 일반 토지 그리고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니까 99.6%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국 평균을 보시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가 전국 평균으로 9.3%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 9.3%에 오른 것이 높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좀 높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세 부담이 전가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텐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승을 해서 그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싫지 않았나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별로 공시지가 변동률 이번에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전국 평균을 보시면 9.42%고요. 실제로 좀 많이 오른 지역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곳들은 서울, 부산 그리고 전라도의 광주, 그다음에 제주, 세종 신도시 이렇게 한 5곳이 있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좀 그 분포도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 이상 정도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가장 결정짓는 주요 어떤 재료를 보신다라고 하면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가는 전국적으로 아직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가가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보통 4%에서 13%까지 전국적으로 다 올랐는데 이것은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라고 보도자료 첫 페이지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에서도 실제로 토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 한 5개 되는 지역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서울의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의 중구,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의 영등포구가 1, 2, 3위를 차지해서 약 20%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었는데요. 내용들을 보시면 강남구는 뭐 당연히 다들 내용들을 아실 테고 중구하고 영등포구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하고 영등포구가 지금 중구는 21%,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약 20% 정도가 올랐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다 도심 재개발,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들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어떤 개발 이슈들이 있었던 곳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아니면 신당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이슈들 그리고 도심의 오래됐던 시설들이 상업시설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측에 이제 하위를 보시면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그리고 경남, 창원 이런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중공업 기반으로 지역이 번성했던 지역들이 그런 제조업이나 중공업이 좀 쇠퇴를 하면서 가격대들이 좀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뒤에서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구, 영등포구 그리고
어떤 주요 도시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중심동으로 전환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고 가격이 오른 것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상위 5개의 곳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강남구는 기존에 워낙에 많이 아셨기 때문에 중구하고 영등포구를 충분히 주목할 만한 것이고 재료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고요. 부산 진구하고 부산 중구가 4위, 5위를 차지했고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 곳들은 충남 당진, 전북 군산, 그리고 울산, 경남 거제 이런 지역들이니까 이런 큰 그림들을 보시고 부동산 가격, 특히나 지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게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 도보 4분 거리고요.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3억 1,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600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투자금 6천만 원 예상되고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이를 안고 투자했을 때 실투자금 9,600만 원 전망됩니다. 네, 이사님, 오늘은 서울의 중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2호선, 3호선, 그리고 4, 5, 6호선이 다 지나는 여기다 입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3호선 동대 입구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5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는 도보로 4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2호선, 4호선, 그리고 5호선이 만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호선부터 지금 6호선까지 5개 노선이 다 지나가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하철 기준으로는 이렇고 주변의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쪽으로는 동대문은 재개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위쪽으로 오시면 세종로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중구의 가격대들을 많이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동대문 쪽에 어떤 일반적인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 내에서도 주거지 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남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 밑으로는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가격대들이 많이 오른 것들, 그리고 성동구 쪽에도 이미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고요. 마포구, 그다음에 용산구, 성동구 밑으로, 한강 밑으로는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고, 실제로 가격이 상당히 위치에 비해서 덜 오른 지역들은 낙후된 시설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쌌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내용들이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고, 지하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상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월세 수익률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일단은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임대하기에는 실제로 공실 걱정이 없이도 하실 만큼 추가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현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지역 내에 자세히 들어와서 보시면 물건지에서는 신라호텔도 상당히 가깝고 남산도 가깝고 주변에 어떤 성곽길이나 이런 곳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물건지 주변에 보시면 상지리치빌이라고 해서 대형 그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빌라촌이기도 하고요. 터키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대사관들이 있어서 치안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중구 바로 위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동대문 패션 특구 관광하고 그다음에 의료 관광이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세종대로 일대 지하개발 조감도를 보시는 건데요. 세종대로 현장에 와보시면 그 지역의 밑으로 지하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대기업들이 많지만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근의 대형 개발 사업들인데요.
보시면 청계천하고 그다음에 미공병단 자리 그리고 국립의료원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우측에 있는 지금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자리 이런 곳들이 코엑스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 개발 시설들로 개발이 될 예정들이고 계속해서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서울의 중심에 있는 중구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 해당 지역 내에 오셔서 입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남산도 가깝고 치안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2019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층수는 5층 중에 4층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장에 오서 보시면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에서 비를 맞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바로 세대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고급 빌라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는 고급 빌라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주 고급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향이기도 하고 삼면이 상당히 밝은 채광이 좋은 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현장에 오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에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격도 확인해 볼게요. 네, 매매 금액은 3억 1,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약 6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에 신축 물건들이 많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보시면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 인근에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올 가을이나 이럴 때 임대를 놓으시면 월세는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9천만 원 중반대로 가능하신데요. 인근에 비슷한 지역에 대규모로 짓고 있는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는 3억 1,600만 원에서 약 한 5천만 원 정도 더 비싼 3억 5천에서 6천, 3억 7천까지도 투룸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됐었는데 분양이 아주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세도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곳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9호선 증리역 도보 6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네요.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이를 감안하면 실투자금 2천만 원 예상되고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500만 원 안고 투자했을 때 실투자금 7,500만 원 전망됩니다. 이사님, 이번에는 강서구 등촌동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강서구 하면 마곡지구, 그다음에 여의도하고 마곡지구의 중간, 그리고 상암 DMC하고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업무지구 트라이앵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9호선 가양역 그리고 9호선 증미역이 현재는 가깝고요. 장기적으로 생길 예정인 서부광역철도의 강서구청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업무 시설을 보시면 왼쪽에는 지금 마곡지구라는 대형 업무지구가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큰 강점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한강이 가깝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계속 고가 지역을 유지하는 곳들을 보시면 한강 변에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라든지 아니면 서초구라든지 송파구 이런 지역들도 다 강변, 한강변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한강변에서는 있으면서 가격대들이 좀 덜 올랐던 지역들이 강동구하고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들이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업무지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공항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9호선에 있는 이 길을 이용하셔도 자가용을 타고 가시면 마곡지구하고는 상당히 가깝고 여의도로의 진출입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보시면 서부광역철도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강서구청역, 가양역 중간에 있고 9호선을 만나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 배후 수요들을 보시면 지금 물건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는 라인이 공항대로인데요. 공항대로에서 조금만 가시면 지금 물건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 2대 의료원이 지금 2월 말에 전체적으로 개원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LG 사이언스 센터는 일부 다 지금 입주를 했고 나머지 대기업들의 R&D 센터들도 하나둘씩 입주를 하고 있고 인근에 그래서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이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는 두 가지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는 한창 공사 중이어서 올림픽대로 타고 가시다 보시면 월드컵 대교가 거의 이제 남쪽으로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월드컵 대교 이용하시면 상암 DMC라든지 아니면 홍대 쪽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도심 쪽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개발 계획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꼭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라인 9호선이 현재도 두 역이나 이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요? 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동으로 규모가 있게 올라가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14층 건물 중에 6층이고요. 가격대들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층은 좀 가격이 싸고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2억 7천 후반대까지도 가는데요. 지금 6층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고요. 옵션은 에어컨이 안방하고 거실에 설치가 되고요.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풀 옵션으로 설치가 되고 현장에 지금 샘플하우스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채광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호수의 어떤 장단점, 가격대 비교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3월에 곧 준공될 예정이니까 깨끗한 건물일 것 같은데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매매 금액이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2천만 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월세 시세는 그 마곡지구가 하나둘씩 들어옴에 따라서 인근의 시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7,500만 원인데요. 당장 월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인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다가 장기적으로 월세를 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지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 공급되는 것들은 지금 3억대들이 넘어갈 예정이고 실제로 이 정도 위치에 새로 공급되는 것들은 3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할 때 우선은 안고 계셨다가 나중에 월세로 연금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